안녕하세요. 마음심 박종찬 한의원 박종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형적이기도 하고 또 특이하기도 한 청각감인증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소포니아가 아닌 청각감인증 환자 중에는 86% 정도가 이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이명 환자 중에 상당수는 또 난청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상으로 보면 이명, 그리고 난청, 그리고 청각감인증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 안 들리는 문제가 난청이고 너무 잘 들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청각감인증인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서로 같이 공존한다는 것이 좀 특이하긴 하죠. 오늘은 이런 전형적이지만 좀 특이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은 나이가 내원 당시에 51세로 갱년기에 해당이 되는 여성이었고 한쪽 귀에 이명과 난청이 먼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약도 먹고 했는데 이 난청은 실제로 청력 검사에서 청력이 한 50%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던 것이었는데 얼마 지난 후부터 전화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특정 고음 같은 것에 귀가 아픈 증상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청각감인증이죠. 그래서 이명, 그리고 잘 안 들리는 증상, 난청, 그리고 청각감인증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되는 특이한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이한 케이스가 생각보다는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청력 감퇴가 나타나면서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만 민감해지는 케이스들이 간혹 많이 있는데요. 지금 도표를 한 가지 보여드리면 가운데 있는 이 큰 원이 이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제 좌측에 보이는 원이 난청, 오른쪽에 보이는 원이 청각감인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표상에서 가운데 모든 것이 겹쳐지는 그 부분이 바로 이 환자분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의 경우 보통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도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명 재훈련요법이라는 TRT라고 부르는 일종의 탈감작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동일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줌으로써 그 자극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드는 그러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명은 없는 소리를 내가 만들어서 듣는 그런 질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이명의 소리와 같은 특성을 가진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것이 이명 재훈련요법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각감인증이 이런 식으로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의 소리는 보통 저음이나 고음이거든요. 이런 소리를 청각감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듣고 견디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명의 치료에도 매우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분의 케이스가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문제가 겹쳐지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자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은 나이가 좀 있는 층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먼저 이명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난청과 청각감인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고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까지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진다는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상이 복잡할수록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에게 시행한 치료만 해도 약이나 상담, 이건 기본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침치료, 추나치료, 약침치료 이런 것들 같이 병행을 했고 보통은 약치료를 하면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상담을 하는 식으로만 진행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2, 3회 정도 계속 치료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총 치료 기간은 6개월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좀 많이 좋아져서 치료를 종료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그 이후로 한 2,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어떤 힘든 일만 있으면 이 증상이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발이 된 것이죠, 일종의. 그런데 이제 재발이 되었을 때는 처음에 나타났던 것처럼 증상이 심하거나 아니면 오래 가진 않았고, 간단한 치료, 간단히 약을 좀 쓴다거나 아니면 침 치료를 좀 하는 정도로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발되는 이유가 뭐였냐 하면, 처음에 이분이 왔을 때부터 처음에 상담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알고 있었지만 사실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그냥 놔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고부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분이 사는 집 바로 근처에 시댁이 있었고, 그 시댁이 말하자면 조금 건물주 집안, 이런 조금 잘 사는 집안이라서 시댁에 좀 잘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 입장에선 그게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시댁이랑 연을 끊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감안하고 치료를 하자라고 판단을 했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제 증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증상이 반복될 때마다 그 계기를 보면 이제 시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니까 환자분은 계속 불안해지고 나약해지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분이 갑자기 이제 가끔 와서 이제 상담을 잘 하시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경기도 북부 저기 먼 곳에다가 전원주택을 하나 보고 왔다고 운을 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드렸습니다. 물론 제가 지지했다고 해서 이사를 가거나 가지 않는 판단을 뭐 그거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제는 용기가 좀 생긴 거죠.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 결국 이사를 가셨고, 몇 년 후에 이제 멀리 가셔가지고 이제 내원을 잘 못하시는 상황이 됐는데, 몇 년 후에 아들 내외가 이제 임신 관련해서 조금 약을 복용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내원을 하셨는데, 그때 봤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증상도 하나도 없고 너무 좋다고, 기분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몸에 누적된 과거의 상처는 약이나 치료를 통해서 해소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올 증상에 대한 대비는 내 습관의 변화, 그리고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평생 시부모님을 옆에서 모시고 살고 있었고, 아마 이렇게 이사를 간다는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이제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를 낸 것이고, 습관을 변화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환경을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좋아진 것을 보고 이제 저도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저도 배운 거죠. 절대로 탈출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거 말이죠. 결국에 이제 우리가 사는데,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갇혀서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용기를 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것 조금 기억을 해보시고요. 오늘 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